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에 있었던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한테 콕콕 집어서 말씀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인데요.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 여러 가지 이 상황이 전 단 한 가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좀 이 물리적인 폭력적 사태는 정말 나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근데 오늘은 또 4월 3일 제주 4.3 희생자들 기리는 그런 날이죠. 추념식이 거행이 됐죠.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기 못 간 것 같아요. 네. 내일 때문에 그런가? 벌써 4월 3일이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오늘 4월 3일입니다. 제주 4.3 사태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념식 매년 개최가 되고 있는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추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추념사를 통해서 4.3 영령을 추모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애도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을 국민적인 통합이 매우 절실한 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념과 세대, 지역과 계층 간의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가 어렵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도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 4.3 정신이 지금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화합과 상생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요거 잠깐 아까도 얘기했는데 어제 치러진 재보궐선거요. 이거 얘기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게 30%가 안 됐어요. 이게 근데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23개 지역에서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4.2 재보궐선거 최종 투표율 전체 지역구 평균으로 했을 때 예. 26.27%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전체 유권자 462만 908명 중에 121만 3,772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고요. 그중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았던 기초단체장 5곳의 합산 잠정 투표율은 37.83%로 집계가 됐습니다.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곳은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고요. 투표율 61.8% 기록했고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율은 30%를 밑돌면서 비교적 좀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투표율도 22.76%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기초단체장 선거 여기에서 국민의힘 한 군데에서만 이긴 모양이더라고요. 네, 총 5곳 중에 예. 국민의힘 1곳, 민주당이 3곳, 조국혁신당이 또 한 곳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원래 2022년 지선 때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선됐던 곳이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경남 거제시장이었는데 이 3곳에서 이번에는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당선이 됐고요. 국민의힘이 승리한 한 곳은 김천시장 선거입니다. 배나코 국민의힘 후보가 51.86% 득표를 해서 당선이 됐고요. 예. 국민의힘은 입장을 냈습니다. 한 곳만 승리한 데 대해서 이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는데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 목소리에 더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더 가열차게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서 우리 당은 참패했다. 민심의 죽비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 여야 대전이 벌어졌던 곳, 그러니까 여야 대전이 벌어졌던 곳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야야 대전이 벌어졌고 그렇죠. 대표적인 게 담양군수 선거 아니겠어요? 네, 그죠? 맞습니다. 이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으로서는 1호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하게 된 건데요. 정철원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원래 민주당의 좀 전통적인 텃밭이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후보가 당선이 된 것이 뭐 굉장히 깜짝 결과라면 결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좀 접전이었는데 조국혁신당의 정철원 후보가 12,860표, 51.82% 득표를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후보가 48.17%, 그러니까 굉장히 접전이었고 904표 차이였습니다. 구로구청장도 야야 대전이 벌어진 곳이죠. 여기에서는 민주당이 깃발을 꽂았는데 장인홍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6.03% 득표율로 당선이 됐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강산 자유통일당 후보가 32.03%, 서상범 조국혁신당 후보가 7.36%, 최재희 진보당 후보가 4.56%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로구청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안 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유통일당 후보를 일부 의원들이 좀 지원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좀 냉정하고 냉철하게 한번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거제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좀 그런데 자 그리고 저는 웃음밖에 안 나오는 게 이 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조약을 맺잖아요. 예? 네. 이 어그리먼트를 맺으면 이거를 지켜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우리나라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랑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이 자유무역 협정을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맺었잖아요. 네, 노무현 FTA. 대통령 네. 시절에. 네. 근데 이거를 지금 25% 매기면 이거 뭐 소용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한국과 미국이 말씀하신 대로 FTA 체결국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관세는 50% 수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반박했을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이런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 관세율 에 대한 명령에 또 서명을 하면서 그 각 국가별로 어느 정도의 상호 관세가 매겨지는지 표를 직접 이렇게 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팻말 7번째 위치를 했고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상호 관세율이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고 그런데요. 일단 높은 상호 관세율을 부과받는 국가는 중국이 34% 되고요. 베트남은 46%나 됩니다. 뭐 대만, 인도, 태국, 스위스, 인도네시아 등이 다 우리나라보다 상호 관세율이 좀 높았고요.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EU가 20%, 일본 우리나라보다 소폭 낮아서 24%, 영국은 10% 등입니다. 기본 관세는 오는 5일부터, 상호 관세는 오는 9일 0시 1분에 발효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뭐 품목에 따라 이게 좀 다른 모양이에요? 네, 예? 백악관에서 이야기를 하기로는 이미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여기에는 상호 관세가 추가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요. 별도의 관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어서 상호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고요. 그리고 관세가 예고됐던 구리나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대해서도 상호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협상을 또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높은 관세율은 또 추가 협상을 위해서 일단은 이 정도 관세율을 부과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나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복귀한 상태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그래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한다는 거예요?
일단 주무부처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관, 주무장관이죠. 정부에서 입체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통상교섭 본부장의 방미를 포함한 각급의 긴밀한 대미 협의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을 비롯해서 통상본부장급 고위급 그리고 실무급 대무협의 적극적이고 입체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관세 부과 때문에 영향을 받을 업종들이 또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긴급히 어떻게 지원을 할지 대책까지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뭐 어떻게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자, 내가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한테 이거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이신가요? 저하고 저희 네. 와이프요. 네. 예, 이게 요새 유행하고 해보셨군요. 있는 지브리풍의 이 챗 GPT로 사진을 이렇게 하면은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보기 좋네요. 근데 이거 많이들 해요 요새. 그러니까요. 예? 이거 유행이죠 젊은 사람들. 맞습니다. 저는 그냥 유행 따라 하는 건 아니고. 교수님이 젊으신 거죠? 아니요. 전 이런 거 가지고 장난하는 게 되게 좋아해요. 그렇군요. 예. 요즘 이 오픈 AI에서 개발한 챗 GPT 프로그램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죠. 지브리 화풍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자세히 찾아보면 지브리뿐 아니라 뭐 세일러문 형식으로도 되고 그리고 디즈니도 네, 돼요. 심슨처럼도 되고 뭐 예. 다양하게 된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걸 해보기 위해서 챗 GPT에 가입을 하니까 챗 GPT 가입자가 5억 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챗 GPT가 처음 출시된 이후에 2년 4개월 만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5억 명이 GPT에 가입을 했다라는 거죠. 국내에서도 지금 많은 이용자가 지브리 화풍의 이 이미지를 생성해서 자신의 소셜미디어 프로필 사진으로 많이 걸어두는데 저도 그 친구들 업데이트된 프로필 사진이 거의 90% 이상이 이 지브리 화풍의 이미지더라고요. 그래서 샘 올트먼 오픈 AI CEO는 굉장히 기분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금 우리의 GPU가 녹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이미지 하나를 생성하는데 휴대전화 한 번 완충해서 다 쓸 정도의 전기가 그렇다고요. 소모가 된대요. 그래서 뭐 GPU가 녹고 있다라는 푸념을 할 정도로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거 저작권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현상을 법이나 정책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결국은 AI가 다른 사람들의 화풍을 비슷하게 흉내내는 것이어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이 이제서야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살펴보면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 챗 GPT에다가 피카츄 캐릭터를 그려줘. 이렇게 하면 안 그려주는데 피카츄 스타일로 그려줘 하면 그건 그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 ST, 풍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사실 저작권을 주장하기에 좀 애매하대요. 그래서 이게 저작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사이에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그리고 관련해서 실제로 소송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음악 저작권 협회가 챗 GPT가 노래 가사를 무단학습했다라고 소송을 건 상태고 뉴욕타임즈나 캐나다 언론사들의 기사 또한 무단으로 학습했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창작물을 학습하면 그 창작물 화풍을 가진 곳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밌게 이런 이미지를 만들면서도 혹시 이런 문제는 없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각에서 또 다른 의견은 뭐냐면 풍은 괜찮다는 거예요. 무슨 스타일은 괜찮은데 네네. 이게 예를 들면 어떤 그림에 있어서의 어떤 그 그림을 그릴 땐 풍도 물론 중요하지만 스타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창작성 있잖아요. 창의성. 네. 이거를 건드리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뭐 좀 봐야죠. 내가 뭐 법조인도 아니고. 법조인 얘기하니까 또 내일 생각나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어요.